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28페이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간접법. 자, 보고를 봐보죠. 자, 현금 흐름의 자, 보고죠. 그럴 때 영업활동 자, 현금 흐름의 보고에 있어서 간접법 봐보죠. 자, 우리 전 수업 시간에 영업활동 현금의 직접법 보고를 봤었죠. 이제 간접법 보고인데 이 간접법은 포괄손익 계산서, 예, 자,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 조정에서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것을 간접법입니다. 이 조정이라는 말을 직접 벌써 해봤죠. 그래서 매출과 매출 원가 기타 우리 비용 수익 계정이 될 조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금 유출을 따져봤다면 간접법은 포괄손익 계산서에 당기순이익 순손실을 조정해서 자 간접법이었는데 이때 포괄손익 계산서는 발생주연 재무제표죠. 그래서 발생주에 산정한 당기순이익과 순 조정하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자, 이 현금 흐름의 본원적 유입활동이 되고 당기순손실은 본원적 유출활동이 되는 겁니다. 유출활동이 된다. 자, 그럴 때 자, 이 조정하게 되는데 그 조정하는 자, 항목이 크게 세 구분이 있는데 첫째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현금 항목에 대해서는 자, 조정이 필요하겠다. 자, 다음에 재고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고 자산이라든가 자, 영업활동 관련된 채권 채무. 자, 채권 채무의 변동을 액을 조정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로 인한 모든 항목 투자나 재무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수익의 항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비현금 항목이나 재고자산, 채권 채무의 변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자, 모든 항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럴 때 포괄손익 계산서 자, CI 계정식으로 고릴 때 차변의 비용이 되고 대변의 수익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하면은 당기순이익은 자, 차변의 기록이 되겠죠. 이 당기순이익이 자, 조정하는 걸 간접법 그랬죠. 그러면은 요 수익과 비용이 기록된 금액들은 발생주에 따라서 비용과 수익이 기록이 됐겠죠. 현금 수수료와 관계없이 발생 시점의 비용 수익으로 기록을 해놨죠. 그의 결과가 나타났죠. 이걸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니까 조정이 필요하는데 그럼 비현금 항목을 조정하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대표적으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이게.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수정분계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 항목이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비가 포괄손익 계산서에서는 비용 항목으로서 계상이 돼서 요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비현금 항목이 되기 때문에 상계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다시 가산 조정을 통해서 현금을 보고하자 그 말이에요. 이미 포괄손익 계산이 순이익에 비용이 계상이 되면서 순이익이 작아졌는데 비현금 항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유는 비현금 항목이니까 조정이 필요하죠. 또한 이런 채권, 채무에 이렇게 변동액 등도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는데 자, 하나만 잠깐 봐보시면 자, 우리 전 시간에 매출 채권 기초 매출 채권의 회수 기말 그랬죠. 기말. 자, 플러스 마이너스도 기초 채권이 100원, 매출이익 매상률 100원, 1000원. 자, 기말이 150원이니까 회수액이 950원이었죠. 이 950원을 조정을 통해서 기록하는 게 직접법. 근데 간접법은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액이라 할지라도 자, 포괄손익 계산서에 수익의 기록이 되겠죠. 수익이 기록이 되는데 1000원이 기록이 돼서 순이익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에서는 보는 950원만 기록이 돼야겠죠. 근데 1000원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이 채권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변동, 이 변동액을 조정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변동이 얼마냐면 변동이 50원이죠. 50원을 조정하면 되겠다 그 말. 그 50원을 1000원이 기록의 순이익이 많아졌으니까 50을 그 순이익서 차감을 하면 950원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법이 할 때 외상 매출액이 수익으로 들어가서 순이익이 많아졌으니까 50원을 차감함으로 950원이 되죠. 이래서 현금을 보고하는 걸 간접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직접법은 채권의 회수액을 직접 기록하는 걸 직접법, 간접법은 이 채권의 변동액을 표시해서 구분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원을 기록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 구분이 필요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투자나 재무활동의 항목이 조정이 필요하는데 자, 그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처분했습니다. 토지 100원짜리를 처분했는데 얼마 주고 처분했냐면 120원으로 처분했습니다. 20원. 그래서 자, 20원에 토지 처분 이익이 나오죠. 처분이. 이 토지 처분으로 인한 현금이 120원이 들어왔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처분은 120원이 들어왔는데 토지 처분 이익이 20원이죠. 수익 항목이죠. 그러므로 토지 처분은 투자 활동이죠. 그러면 투자 활동을 한 현금의 유익 금액이 120원이죠. 자, 그래서 투자 활동은 간접법 조정이 없죠. 그래서 120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원 유입이 됐다. 그런데 이 토지 처분 이익은 수익 항목이죠.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가서 이익이 많아졌겠다. 그러므로 자, 이런 투자 활동을 위한 우리가 항목을 조정을 안 하면 자, 120원의 현금의 유입인데 결론은 140원 유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0원이 자 따블이 된 의미가 있으니까 이중 계상이 된 거죠. 투자 활동으로도 120원, 20원 들어가 있고 자 처분이익에 영업활동 20원이 들어있으니까 이중으로 들어갔으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간접법 보호가 있으니까 그 순이익을 지금까 조정을 할 때 그 순이익에서 차감을 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토지 처분이익은 현금이 유입이 있는 수익 항목이에요. 근데 왜 조정이 필요하냐? 투자 활동으로 인한 유입액은 120원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이익을 조정 안 하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현금 항목을 조정한 이유, 채권 채무 변동액을 조정한 이유, 투자나 재무활동 현금을 조정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봤죠. 자, 이건 바탕이 되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시험적으로 접근해 갔을 때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자, 총 결정한 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나타내면 T계정 무척 중시하죠? 그래서 자, 이 T계정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자. T계정 활용해서 자, 이걸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겠다. 현금 흐름. 자, 했을 때 차변 쪽을 포괄손익계산서 순이익을 차변에 두자. 차변에. 자, 그러면 CI 순이익을 조정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우리가 흐름액을 따져가는 게 간접법이니까 이 CI 순이익에 있어서 조정할 항목, 이 조정 항목들이 많죠. 이 조정 항목의 큰 틀에 조정 항목의 자산 감소 금액은 차변에 쓰자. 그러면 조정 항목의 자산 감소액은 CI 순이익에 같으면서 가산 항목이 되겠다. 같은 배는 더하고 다른 배는 차감하니까 그랬을 때 조정 항목 자산 감소액 그걸 차변에 기록하는데 반드시 기억. 하나를 확실만 잡으면 나머지 쉬우니까 그러면 조정 항목의 자산 감소액은 차변에 CI 순이익을 기록했을 때 가산 항목이 되기 때문에 차변. 그러면은 그 조정 항목의 자산 항목에 욕심내지 말고 네 항목만 정리해보자. 첫째는 매출채권. 건 두 번째 재고자산. 세 번째 선급비용. 네 번째 미수수익. 자, 감소액은 차변에 기록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정 항목의 자산 감소액을 차변에 쓰면 그러면 반대로 자산 증가액은 대변에 써서 CI 순이익에서 차감을 하자. 그러면 같은 변은 더하고 다른 변은 차감이죠. 자, 칠판에 있습니다. 매출 채권의 50원은 증가액이죠. 증가액. 이 증가액은 요 매출액 1,000원이 수익에 들어가서 순이익이 많아졌으니까 그 1,000원 많아진 만큼 해서 50원을 빼야 950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항목의 매출 채권의 증가 금액은 이 CI 순이익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합관계 아닙니다. 아니라 현금 흐름의 보고에 있어서 간접법이 할 때 빨리 이런 내용을 빨리 문제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T자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차변 쪽에는 자산 감소금액, 매출 채권 감소, 재고산 감소액, 선급비용 감소, 미수액 감소액 지금 변동액입니다. 자, 기초 기말에 변동액의 증감액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논리면 이제 부채, 조정 항목의 부채의 증가 금액은
차변의 기록이 되겠다. 부채하고 자산은 서로 상반되니까 그래서 조정 항목 부채 증가액은 자 차변에 그럼 자 조정 항목 부채도 욕심하고 세 항목만 대표적으로 매입 채무가 되겠다. 매입 채무 증가에 다음에 선수수익 선수수익의 증가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의 증가액은 자, 차변에 기입을 하겠다. 조정 항목에 그러면 조정 항목의 부채 감소액은 대변에 기입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산 증가액의 네 항목 부채 감소액의 세 항목으로 맞대는 거죠. 자 이제 조정 항목의 비용은 차변에 조정 항목의 수익은 대변에 기록이 되겠다. 즉 보세요. 조정 항목 비용이죠. 감가상각비는 자 비용으로 들어서 순이익이 작아졌으니까 조정한 비용은 이 순이익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비용을 자 차변에 수익은 보세요. 요 20원이 자 CI 순이익에 자 들어가서 이익이 많았으니까는 그만큼 이익을 빼야겠죠. 그래서 차감을 하면 된다. 그 말이요. 지금 자 요 CI 순이익을 차변했으니까는 같은 배는 더하고 다른 배는 차감이 되죠. 그래서 차변 금액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변 금액을 그러니까 차감한 금액이 현금 흐름의 유입액과 유출해서 자 이 대변에 나온 금액 원래 아래쪽에 쓸 것으로 보기 유출을 맞대려고 이 금액이 현금 흐름표에서 기록할 영업활동 현금 흐름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가 나왔다면 유입액이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유출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의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의 간접법에 대한 자 문제 접근한 큰 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있어서 T자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자 크게 먼저 차변 쪽을 저는 CI 순이익의 금액을 써놨죠. 그랬을 때 조정 항목 자산, 매출 채권 등의 감소액은 차변에 하나를 확실하죠. 조정한 자산 감소액을 차변에 준다면 증가액은 대변이고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반되죠. 부채 증가액은 차변에 그런데 조정 항목 비용 차변에 조정 수익 대변에 이런 큰 틀을 잡아서 이제 자 이런 문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확인 문제 자 2번 봐보세요. 429페이지 확인 문제 2번에 포괄손익 계산서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5만 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해설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 설명에 T자로 해놨으니까 T자로 한번 활용 한번 해보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액을 한번 찾아보자. 흐름액을 찾아라. 그랬을 때 자 차변에 포괄손익 계산서 순이익이 35만 원 주어졌죠. 35만 원 주어졌을 때 자 현금 흐름표상에 영업활동에 대한 자 흐름액이 얼마인가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째 기업 감가상각비 나왔죠. 감가상각비는 조정 항목 비용이죠. 그래서 기업 감가상각비 9만 원. 차변에 니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나왔죠. 평가 손실은
자, 현금 흐름의 간접법에 의할 때, 자, 그런 식으로 기타 매도 간 그런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죠. 단기 손익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 손실은 포괄 손익 계산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 죠. 총 포괄 손익에는 영향 미쳤지만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 미치지 않았죠.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매도하는 금년 평가 손실은 조정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에 자 디귿 애와 환산 손실. 애 환산을 조정 항목 비용이 되겠다. 그래서 3만 원 차변의 비용이니까. 다음에 사채 상환 손실 역시 조정 항목 비용. 그래서 니을 15,000원. 15,000원. 자, 다음. 자, 미음 토지 처분 이익 나왔죠. 토지 처분 이익은 조정 항목 수익이죠. 그래서 4만 원 대변에. 다음 보험 차익 조정 항목 수익 4만 원. 자, 보험 차익. 자, 다음에 매출 채권 증가 조정 항목 매출 채권 증가죠. 대변에 6만 원. 6만 원 시옷. 다음에 매입 채무 증가 조정 항목 매입 채무 증가죠. 차변에 52,000원. 차변에 52,000원. 더 이상 금액이 없죠. 그래서 차변 금액합하고 대변 합은 일치가 되겠죠. 35만에서 9만원, 3만원, 15,000원, 52,000원을 더해서 4만원, 4만원, 6만원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자 14만원을 빼면 되니까 13만원에 12만원에 13만 5천 더 빼니까 자 그래서 자 47,000원 더 하니까 39만 7천원 나옵니까? 암산이 맞나요? 자 이래서 맞네요. 아 정말요? 39만 7천원이 자 플러스가 나왔죠. 현금 흐름의 간접의 유입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차변 금액 자 더해서 대변 금액을 빼면 일치돼야 하니까 39만 7천원이 자 우리가 영업활동 흐름에 간접법에 의할 때 흐름액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간접법 확인 한번 해드려 봤는데 자 이래서 영업활동 현금의 직접법 간접법 보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나 재무활동은 430페이지 한번 상단에 보시면 투자나 재무활동은 직접법 보고 이루죠. 직접법은 투자활동으로 재무활동은 총 유입액과 유출액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접법이 되겠죠. 간접법 보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계정 흐름을 좀 확인해 보면 차변 쪽에 CI 순이익, 대변 SB 순이익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4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발생주의는 CI, 현금주의는 SCF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할 수가 있더라 그 말. 이 전환에 따른 결과를 찾아갔을 때 유용성이 뭐냐면 자, 요 T 계정 활용했을 때 자, CI는 발생주의, 이한 재무제표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한 재무제표죠. 그래서 이 패턴은 똑같은데 CI 순이익은 발생주의 순이익이고 요 SCF 금액은 현금주의 순이익이다 그 말이요.
만약 순간으로 혼동되면 회계 공부하면서 짜증나죠. 그랬을 때 CI, C죠. CI의 CI는 발생주죠. 그래서 공부할 때, 자, C하고 집에 가서 발. 그러게 바로 C하고 발을 붙이면 바로 너무 그러니까 공부할 때 C하고 집에 가서 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CI는 발생지. 되죠? 이래도 어떤 분은 이해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C하고 발. 이렇게 잡아두면 현금주의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화물 때 물음이 발생주의 순이익이 주어지고 S를 순이익을 물어보냐 아니면 현금 순이익을 주고 발생 순이익이냐 이렇게 전환 문제를 할지라도 구분해서 그래서 431페이지에 자 뿐만 썼는데 이 T자가 자 그려져 있죠. 자 우리 교재 봐보시면 431페이지에 상단에 예쁘게 그려져 있죠.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확인 문제 3번 봐봅시다. 페이지 431페이지. 자, 확인 문제 3번. 자, 지금 자료가 2016년도 자, 현금주에서 작성하고 외부 복전은 발생주인데 현금주의한 순이익이 150일 경우 발생주의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확인해라. 자, 이랬을 때 물음의 차이지만은 자, T자 여력 좀 적지만 활용해서 자, 전환 문제니까 뭐 굳이 써도 물음이 차변 쪽에 CI 순이익, 대변 쪽을 SCF 순이익 그랬죠? 순이익. 굳이 말하면 CI는 발이고 SCF는 현이 되죠? 돼요? 자, 그럼 물음이 현금주의 순이익이 150만 원, 150만 원을 주어지면서 C 발생주의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물었죠. 자, 이 물음표 차이점이 있을 뿐 차대변에 우리가 조정 간접을 때 이 틀은 그대로 기입을 하면 돼요. 기입을.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기억. 매출 채권이 400서 350이 됐죠. 그럼 매출 채권이 감소했죠. 얼마? 50만 원. 그럼 매출은 감소를 했으니까는 매출 채권 감소 금액은 차변이죠. 그래서 기억 매출 채권 감소액 50만 원 차변에 다음에 니은 재고 자산이 550만 원 증가했죠. 자, 재고 자산 증가했죠. 대변에 니은 50만 원 50만 원 다음에 자, 딕은 미수 수익이 55에서 35, 20만 원 감소했죠? 미수 수익 20만 원 감소 차변에 딕은 20만 원 20만 원 다음에 니을 매입 채무 60서 80이 됐죠? 매입 채무 20만 원 증가했죠? 20만 원 증가 그래서 니을 20만 원 증가. 자, 다음 미지급 비용 48에서 60만 원으로 12만 원 증가했죠. 미지급 비용 12만 원 증가했죠. 차변에 자, 12만 원 증가. 마지막 선수금. 자, 역시 칠판했지만은 기록은 선수금도 상거래소의 계약금의 수수관계죠. 선수금 70서 90이 됐죠. 선수금 부채 늘었죠. 20만 원. 그래서 비읍 20만 원. 20만 원. 더 이상 자료가 없죠. 그래서 차변 금액과 대변 일치하는데 자, 차변 금액이 자, 150에 50이 자, 200이죠. 200에서 차변 금액인 자, 얼마를 빼냐면 50에 90에 자, 110에 110 122만 원을 빼면 되죠.
그래서 자, CI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은 78만 원이 나오겠다. 78만 원이 나왔죠. 자, 이래서 CI에 따른 우리가 순이익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간접법에 따른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현금제에 빠진 전환 문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대단히 좋거든요. 우리 회계시험에 그랬을 때 제가 높아심이지만은 차변에 CI 순이익을 넣고 차변 쪽에 자산 감소액을 차변에 기록한다. 하나만 확실히 잡아놓고 자산 부채 비용 수익을 고려하면 현금 간접법도 쉽게 정리돼서 역시 현금 활성의 전환 문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금 흐름표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 우리가 기출 예제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꼭 복습하실 때 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444페이지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가보죠.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자, 먼저 회계 변경. 우리 KIFRS에서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한 자, 우리 기준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때 회계 변경하면 바탕이 뭐냐면 정당한 회계 변경에 의하는 겁니다. 자, 회계처를 바꾸는데 정당한 회계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바꾸면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은 정당한 사유를 생각하는데 그 정당한 회계 변경이 뭐냐? KIFRS 기준 등이 바뀌므로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다 보면 따라서 회계 처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당한 회계 변경에서의 이 변경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꼭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을 꼭 구분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처리 방법 등을 변경하는 걸 회계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면 이제 우리 회계적 사례로서 욕심내지 말고 두 경우. 자, 첫째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평가 방법에 있어서 자, 선입선출법을 자,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다거나 이동평균을 선입으로 바꾼다거나 이걸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제공된 평가 방법의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 또는 이동을 선입으로 변경하는 걸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겠다. 또는 유형자산에 있어서 원가 모형과 자, 재평가 모형이 있죠. 자, 그래서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한다거나 재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으로 이렇게 자 변경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겠다 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그 외에도 있지만은 재고산의 평가 방법에 선입이 이동이 선입으로 또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을 재평가를 원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그 변경에는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자, 정상은 회계 처리를 바꾸는 걸 정책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정책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소급 적용을 합니다. 소급 적용, 소급법에 의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 소급법. 자, 그래서 이 소급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거 영향 다 영향을 미쳐라 그 말이죠. 자, 소급 적용이니까 그랬을 때 이 소급법에 따른 자, 과거 다 영향 미치니까 누적 효과를 고려하는데 이때 누적 효과란 변경 후에 자, 방법 등을 적용했을 때 순이익의 금액과 변경 전에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금액의 차액을 누적 효과라고 하는데 그 누적 효과액을 중요한 뭐냐면 누적 효과는 잉여금에 반영이 된다는 것. 누적은 이 잉여금에 반영을 해야지 당기 손익이 아니라는 것. 자, 이 소급 적용에 따른 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는 이 잉여금에 반영이 된다는 것. 이 잉여금 이게 정책 변경의 회계 처리 틀로 우리 시험적 수준보다는 이 규정 자체가 중요하죠. 정책 변경의 의미, 정책 변경의 회계 사례, 회계 처리 방법, 소급법, 소급 적용까지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추정 변경으로 가보죠. 추정 변경 이제 440. 자, 7페이지 봐보시면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추정치가 바뀌니까는 대손이라든가 대손, 진부와 등이 추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보다는 이 추정의 변경에 있어서 자, 우리 회계적 사례 하면은 대표적으로 유형자산,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내용연수라든가 잔존가치라든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것. 내용연수의 변경, 잔존가치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특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된다는 거. 이유는 정책 변경 방법 변경이죠. 자, 평가 방법,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 채권 이런 방법들이 바뀌는 건 정책 변경인데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감가는 방법의 변경이 있어서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자, 정률법으로 바꾼다거나 정률법이죠. 그러면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추정의 변경에 있어서는 많은 게 있지만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잔존가치 변경,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 그에 따른 이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는 전진 적용합니다.
전진 적용이니까 과거를 묻지 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진 적용, 즉 전진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변경은 소급법. 그다음에 자, 추정 변경 전진법이니까 과거를 묻지 마라. 자, 앞으로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게 전진법이니까 이럴 때 특히 유형자산의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핵심이 되니까 전진 적용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자. 새로운 마음. 왜 그러냐면은 변경 시점 이후에 영향을 보니까 과거를 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서 변경된 새로운 마음을 가서 새로운 내용 연수, 새로운 단전 가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가면 된다. 항상 그래서 추정병은 전진법이니까 전진법이 나오면 항상 새로운 연수, 새로운 단전, 새로운 방법,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다. 그 말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이게 전진법의 의미로서 새로운 new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두면 시험장 가서 쉽게 또 접근이 되어질 겁니다. 이걸 추정의 변경의 회계처리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447페이지에 2번에 가로 3번에 보면은 중요한 지문이에요. 정책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 정책이 아니라 그러면 정책 변경과 추정의 변경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거. 자, 우리가 자, 구분이 어려울 때 이런 것도 지문적으로 자주 보이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추정과 정책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만 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추정의 변경의 회계처리를 가지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하면서 자, 오류 수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